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종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와 안랩이라는 종목인데요. 두 종목은 비슷한 데가 있죠.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다. 그것도 90년도 초반에 벤처 창업가가 설립한 이찬진 씨, 안철수 씨,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물론 이찬진 씨는 중간에 회사를 넘겼지만 어쨌거나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소프트웨어 업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두 회사의 매출 구조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게 한번 개발해 놓으면 원가가 별로 없는 겁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원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고, 물론 성장성이나 이런 게 막 뛰어나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매출처가 정해져 있죠. 관공서, 기업, 개인은 무료로 많이 주니까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두 기업이 망할 염려는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한일 관계가 악화돼도 타격을 입을 일이 없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돼도 타격을 입을 이유가 없고, 매출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이거 안 쓰는 관공서나 기업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안정성만큼은 정말 뛰어난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기업을 한번 비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랩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한글과 컴퓨터 한번 봐드릴까요? 한글과 컴퓨터는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만한 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요. 먼저 한글과 컴퓨터 재무부터 봐드리면요. 자, 한글과 컴퓨터. 자, 재무 봐드리면요. 한글과 컴퓨터는요, 참고로 2018년도, 19년도는 좀 배제하고요. 2017년도까지만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2017년 말에 산청이라는 소방장비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껑충 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1212억, 1012억에서 한 1000억 정도 하는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은 290억, 공이 똑같네요. 2016년, 17년. 그 다음에 순이익은 150억에서 200억 정도 내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안랩을 한번 봐드리면요. 안랩은 마찬가지로 2016년, 17년만 보면 1400억, 1500억이니까요. 매출액은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훨씬 낮죠. 왜냐하면 한글과 컴퓨터는 290억이었고 순이익도 낮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야, 한글과 컴퓨터는 영업이익도 높고 순이익도 높은데 시가총액은 왜 3분의 1밖에 평가를 못 받냐? 예, 맞습니다. 그만큼 안랩에 비해서 한글과 컴퓨터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 정보 한번 좀 더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정보를 봐드리기 전에 제가 안정성 지표, 주요 뭐라고 그러나요? 지분 현황을 한번 먼저 봐드릴게요. 지분 현황이 왜 중요하냐면 큰 손들이 어떻게 두 종목을 인식하고 있나, 뭐 이런 거니까요. 자, 안랩부터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안랩 최대 주주는 안철수고요. 뭐 동그라미 재단도 뭐 안철수가 출연해서 만든 거니까요. 자, 그렇게 뭐 최대 주주는 뻔히 아는 거고, 10% 이상 주주가 없고요. 지금 현재 5% 이상 주주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랩은 일단 큰 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종목은 아니다. 투자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글과 컴퓨터 한번 봐드릴게요. 자, 최대 주주는 물론 한컴 CQ지만, 자, 10% 이상 주주. 자, 한컴은요, KB 자산운용이 10.51,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손이 20%나 가지고 있어요. 최대 주주 한컴 CQ보다 더 많죠. 어쨌거나 이렇다는 얘기는 회사가 일단은 우량하다. 그렇게 보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10% 이상 투자하고
KB자산운용 같은 회사가 10% 이상 가졌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나름 우량하고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가서 퍼나 PBR 이런 걸 좀 더 살펴보면요. 자, 한글과 컴퓨터는요. 퍼가 33배. 그 다음에 이제 업종 퍼가 34배니까 소프트웨어 전체 업종이 거의 뭐 비슷한 평가를 받는 거고요. PBR은 1배. 현금은 배당은 한 2% 정도 줍니다. 이제 배당 수익률은 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옛날보다. 자, 안철수, 안랩을 한번 살펴보면요. 안랩. 퍼는 26배니까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자, 그렇지만 PBR은 월등히 높죠. 2.7배니까 3배 가까이 되죠. 그 얘기는 안랩이 아까 시총이 3배 이상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은 1.47배로 한컴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보면 한컴이 모든 지표에서 결코 오히려 좋죠, 훨씬. 그런데 평가는 3분의 1로 평가받으니까 한컴이 저평가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안정성, 재무 분석 중에서도 좀 안정성 분석을 제가 중요시 하거든요. 자, 투자 지표 중에 부채 비율을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프트웨어 기업은 한번 개발해 놓으면 그 이상은 원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높고요. 부채 비율이 낮은 게 특징이에요. 보세요. 안랩 23.9, 20.6, 24.7, 21.6. 이 얘기는 뭐예요? 무차입 경영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제가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거의 무차입 경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요. 한컴도 한번 봐드려야 되겠죠? 자, 한컴도요. 아주 좋았어요. 15.6, 20.3, 22.8. 뭐 안랩에 비해서 뒤질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때부터 문제예요. 140.6, 113.2. 왜 이럴까요? 예, 여기에 이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산청이라는 기업을 한컴이 201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제가 미래 시너지도 못 내면서 왜 이런 기업을 인수했나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산청이 그렇다고 해서 적자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 흑자는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건 아닌데 굳이 시너지를 못할 회사를 내 돈도 아니고 왜 빚까지 걷어서 냈느냐. 자, 그래서 이게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원인이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죠. 이것 조금 비뜯어서 흑자나는 회사 인수했다고 해서 시가총액을 3분의 1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너무한 거죠, 그것은.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 비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미래 비전에서 또 기대감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하고 안랩. 모든 면에서 한컴이 유리했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그 다음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배당. 모든 면에서 한컴이 유리했죠. 한컴이 불리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었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만큼은 안랩이 유리했어요.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글과 컴퓨터는 흑자내는 회사를 인수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또 부채 비율도 140%였다가 작년에 아까 잠깐 설명은 안 드렸지만 130%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좀 줄어들어 있었고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둘이 3배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조금 부채 비율 높아졌다고 3배나 저평가될 수는 없다. 그러면 미래 비전이 문제인데요. 안철수의 미래 비전은 뭡니까? 안랩은 첫 번째가 대선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대선이지 뭐. 무슨 보안 패치 프로그램에 갑자기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꾸준히 매출이 일어나는 거지 20% 30%씩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한컴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비전이 막 매출액이 급격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컴은 미래 비전을 뭘로 세웠다? 아마존 웹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 그래서 산청을 인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음성인식, AI 뭐 이런 쪽으로 미래 비전을 삼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들이 판단할 때는 안랩이 더 대선 테마도 있고 하니까 높게 평가한 거로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같은 기업, 같은 업종, 같은 매출 구조 이런데 안랩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작은데 3배 이상 평가받는 것은 고평가로밖에 볼 수 없고 한컴이 저평가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다. 자, 저보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저는 가치 투자가 아니까 당연히 한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뭐 대선 테마를 더 좋게 보는 분들은 안랩을 선택을 하겠죠.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바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국내 소프트웨어 자존심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을 세워준 기업이죠. 두 기업 한컴과 안랩 결코 망할 염려는 없는 두 회사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더 선호되는지는 투자가의 가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지표만 비교해 드리고 저평가다, 고평가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안랩에 비해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저평가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